네, 안녕하십니까. OT를 하겠습니다. 공지는 3시로 했는데 중간에 일이 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OT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내드린 건 이따가 조금 보도록 하고,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들어온 학생들은 되게 마음이 이제 독한 상태로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 시기에 공부를 한다 이런 부분은 되게 이제 의지는 굳은 부분일 거예요. 반면에 뭐 서로 얘기는 주고받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공부는 그에 비해서 좀 미진한 상태를 스스로 느끼거나 아니면은 또 객관적으로 뭐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5월에 발표가 나고 왔더라면은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 얘들로 보면은 1월부터 한 학생들하고 5월부터 한 학생들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좀 나은데, 톤이.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한 거는 상당히 이제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공부의 연속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원래 시험을 본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시험 볼 때까지는 대단히 열심히 했을 거예요. 아니면 또 반대로 뭐 시험 한 뭐 2달 정도 이렇게 되면은 멘탈이 무너져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되든 안 되든 공부의 연속성상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걸 이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게 만약에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선택을 해서 혼자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타이트함이 부족하거나, 조금 올리는데 조금 만져주면 좋겠네. 타이트함이 부족하거나 공부의 연속성이 계획하는 만큼 안 났을 때 이때는 뭐 상당히 내년 시험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 학원에 이제 우리 경험이나 데이터를 볼 때도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학원에 손댈 여지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졸시에 고생을 했다든가 아니면 원래 시험이 너무 이제 턱없이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학원이 손대기에는 5월부터 하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 스케줄상으로도 알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6월 모의고사를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6월 모의고사는 거기서 한번 실전 경험을 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탄력으로 이제 8월 가고 10월 가고 본시험 가고 이렇게 해야 계획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5월부터 시작하면 6월 모의고사를 준비를 못하는 상태로 보게 되니까 그러면 뭐 치명적이다 이런 계산이 뭐 물리적으로 손쉽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원에 들어올 때 얘기들을 주고받아 보면은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시험 직전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험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타고난 습성이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시험이란 부분이 괴물처럼 느껴져요. 이걸 이제 어떻게 내가 넘어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이제 벽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왜 무너지는가 하면은 준비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가 탄탄하지 않으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이제 어떤 심리가 되는가 하면은 어차피 원래는 틀렸다. 해봤자 이거 안 될 건데 뭐 지금 이 고생하냐. 그 시험장에 갈까 말까 뭐 이 근본적인 고민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경험들을 지금은 다 했을 거예요. 그 경험으로부터 이제 그 심리 상태로 벗어나자면은 시간이 많을 때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을 때. 그러니까 수험생은 전부 다 멘탈이 약해요. 그 유리 멘탈입니다. 그 나만 약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약해. 똑같이 약합니다. 똑같이 약한데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면은 그 위기 관리가 시험 직전까지 이렇게 되는데 공부량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은 물리적으로 내가 원래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앞서는 겁니다. 그 약한 멘탈 이걸 이제 극복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시험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처럼 많이 남아있을 때 많이 해둬야 됩니다. 많이 남아있을 때 많이 해두면은 상대적으로 시험 임박해서, 근데 우리 심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왜 그 시험 직전에 또 심리가 힘들어지는가 하면은 시험 직전에 엄청 공부가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시험 직전이. 왜 안 되는가 하면 체력은 바닥이고 시험에 대한 공포감이 계속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험은 그 마음은 바닥이고 체력도 바닥이고 이런 상태에서 공부할 양은 엄청 많고 이렇게 되니까 더 흔들려요. 더 흔들리는데 그때는 그 공부의 효율성이 되게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되게 떨어지는데 옆에 보니까 엄청 잘하고 있는 것 같처럼 느낌이 와요. 엄청 나만 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약해지는 겁니다. 그 시기에는 다 잘 안 돼요. 이제 이 고시생 본 지가 20년입니다. 20년인데, 예전에 그 인터뷰를 보거나 또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시험 준비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 이렇게 물으면 이구동성이 시험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 시험 직전은 공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뭐 어떤 학생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생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부가 제일 잘 되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시험에서 예방된 시기에. 찬찬히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요 시기를 또 혼자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 이제 공간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런 염려는 이제 일단 배제된 겁니다. 근데 혼자 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되게 덧없습니다. 더구나 공부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력으로 혼자 자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모진 말을 지금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그 자력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어린애로 치면 이렇게 겨우 기능 정도. 훈련을 좀 받으면 이렇게 근육이 생기고 좀 뛸 수 있고 이렇게 또 나중에는 뭐 빠른 속도로 달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겨서 나중에 시험만 2달 동안에 멘탈이 완전히 흔들렸다 이렇게 할지라도 시험장이나 시험 보면은 되는 정도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험 직전에 심하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 흔들린다는 게 그래도 학원 안에 있으면은 최소한은 해요. 최소한은. 앉아 있으면은 하루에 예컨대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9시까지 10시까지 이렇게 있다 하면은 안 되는 시간이 많지만은 그래도 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시험은 되니까 지금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 시험이 많이 남았지만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확 해버리세요. 지금 시기에 오히려 확 해버리면은 나중에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공부가 부족한데 시간도 없고 시험은 내일 모레고 이렇게 삼중고가 겹치면 그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음은 편안하고 또 혹여라도 공부를 확 하다가 체력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지금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는 대처가 가능합니다. 대처가 가능하니까 시험이 많이 남았을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그래서 발표 나기 전에 3개월 동안 극단적으로 한번 밀어붙여본다 이렇게 계획을 좀 세우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은 원래는 뭐 좀 어려웠죠. 뭐 객관식도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차분히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냥 조금 방향만 조금 덜 하면 맞출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수험생 입장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공법이다 이런 부분이 다지는 게 아니고 막 하는 거죠. 얇은 거 이렇게 하다가 또 막 이렇게 체화될 정도로 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니까 그 데미지가 조금 더 첫 과목이나 크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감안하더라도 올해 시험이 조금 작년보다는 어렵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지금 학생들이 그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물이 우리 학원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작년보다 적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낙담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막상 발표가 나면은 예년보다 더 많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할 겁니다. 그 변호사 시험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정이 힘들어요. 과정이. 이게 사실로 치면은 1차 시험, 2차 시험 연수원 과정을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니까 이게 사법시험이 한 6년에 걸쳐 하던 걸 3년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구나 또 1년에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사법시험 1차 붙고 그 다음 2차까지 있고 그 다음 공부 좀 해서 연수원에 들어가서 기록형을 공부하는데 이걸 1년에 하라고 하니까 무게가 이게 뭐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합격하는 학생들도 정밀성은 형편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변호사 시험은 되는 게 결과를 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왜 힘든가 하면은 과정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 과정을 버티면은 사실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엄청 힘드니까 이 과정을 버티는 사람들이 2분의 1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과정을 버티는 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1년 과정을 하루를 1년을 하루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보내면은 그거는 무조건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공부 이제 하루 하는 것도 힘든데 이걸 365일을 계속 같은 강도로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중간에 뭐 우여곡절들은 생기겠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원에 의존해가지고 쭉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결과는 쉽게 나와요. 학원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시험의 경우에는 과정도 충실해야 되고
시험장에 가서도 엄청나게 잘 봐야 이게 시험이 되는 게, 보통 변호사 시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렇죠. 30대 1이다 이런 시험, 우리 학원이 이제 주로 하고 있는 5급이다 이렇게 하면은 30대 1, 40대 1 이렇게 되니까 그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결과 내기도 힘들고 과정 버티는 것도 힘들고 이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밸런스가 변호사 시험은 과정 쪽에 엄청 많이 와 있어요. 과정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법을 겨우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또 이렇게 다른 걸 해야 되니까 또 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민사법을 올려 못 봐가지고 열심히 해두니까 형사법이 무너져 버리고, 과정이 양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초시를 이렇게 봐서 혹시라도 이렇게 학원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졸시를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그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은 3시 학생, 4시 학생, 5시 학생 이렇게 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퐁당퐁당이에요. 원래 객관식 잘 나왔으니까 내년에 사례 기록 막 했는데 객관식 무너지고, 또 반대 경우고, 또 감옥 간에 이렇게 기록형 형사 기록 안 나왔다고 해서 형사법 막 하다 보니까 민사법 무너지고, 그걸 막는 방법은 공부량을 이렇게 고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고르게 이렇게 채워야 돼. 그렇게 채우면은 응성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평균으로 치면은 한 50점 조금 넘는 거죠. 그렇죠? 50점 조금 넘는 거니까 불완전한 부분이 절반인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완벽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성이 한 50% 정도 갖춰지면 시험이 되는 거니까 엄청 응상한 겁니다. 엄청 응상한 건데, 그래도 그까지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까지 올라가는 게. 쉽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도 약간 이렇게, 지금 조금 빠른 얘기지만은, 공부하더라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를 채우면 시험이 되는 거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완벽성이다, 아니면 심리적 압박감이다 이렇게 가질 필요는 없어요. 가질 필요는 없고, 변호사 시험 되는 길은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고, 틀림없는 길이 있어요. 틀림없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왜 이제 그렇게 단정하는가 하면은, 시험의 이제 난이도다, 시험에 이제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렵다, 쉽다 이런 부분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수준 대비 시험이에요. 예컨대 공인 중개사 시험이 이렇게 예를 들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동네 아주머니들 엄청 어려워요. 동네 아저씨들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한데 엄청 어려운데 우리 학생들이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하면 3개월 만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다 수준이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 시험을 놓고 보면은 우리 학생들 수준이 제가 볼 때는 그걸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선발됐고 일단 뽑히는 학생들이에요. 어렵게 뽑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질들은 다 있어요. 우리가 가르쳐 보니까. 작년에도 K2하고 이렇게 5.0 반하고 출발점은 다릅니다. 출발점은 다른데 경험하는 학생이 있었을 거예요. 시험 직전에 가니까 합쳐서 이렇게 마지막 과정은 보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데이터를 추적해 보면은 그냥 고르게 섞여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결국 시간 확보를 빨리 했는가, 아니면은 학교 다니면서 조금 더 했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여서 지금 출발하면은 그 차이는 쉽게 메워질 겁니다. 이게 법학이라는 게 한순환 더 하는가 여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잘 보내시면은 5월달부터 또 그 다음 과정이 시작될 때는 그걸 전제로 이렇게 그 다음 단계 도약하고 또 그 다음 단계 도약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과로 여러분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어요. 시험은 이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안 하면은 도리 없는 겁니다. 안 하면 양이 엄청나게 많은 시험인데 안 하면 어쩌겠어요. 안 하면 떨어지는 것이고, 또 공부를 또 못하는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양이 적으면은 조금 하고도 되는 시험인데 이거는 그냥 양삼입니다. 양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는 둘 중에 하나 되는 시험인데 왜 안 되냐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게 그 혹독한 과정을 견뎌야 되니까 이게 대단히 힘든 시험입니다. 힘든 게 결과를 내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과정을 견디는 게 힘들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결과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보다는 내가 과정을 견디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시험에 대한 그냥 접근로가 그게 저는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은 작년에 우리 합격률이 75% 됐으니까요. 올해는 더 많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로 봐서도 객관적 기준은 그냥 과정을 견디는 겁니다. 힘든 날이 엄청 많을 거예요. 공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공부할 때 잘 되는 날이 드문 것 같아요. 하루가 온전히 잘 된 날은 아예 없고, 어떤 날 오전 잘 됐는데 오후가 완전히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오후에 이렇게 컨디션이 떨어졌는데 또 저녁 먹으니까 또 이렇게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런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세 토막 중에 막 한 토막만 잘 되고 두 토막은 엄청 안 돼가지고 엄청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뭐 드물게 이렇게 뭐 두 타임이 계속 잘 돼가지고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도 있습니다. 야, 이대로 하다가는 뭐 큰일 나겠다. 1년짜리 뭐 3개월 만에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런 날은 되게 드문 날이고 대부분 되게 고통스러워요. 대부분 안 되고 힘들고 뭐 남은 잘하는 것 같고 나는 더디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되니까 그냥 하루에 한 70% 정도가 공부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늘은 괜찮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학원 안에서는 그 객관적 표지들이 있죠. 모의고사 보면은 그 성적을 잘 봤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로지 초점은 거기에 둬야 돼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우리가 시험 준비하니까요. 그리고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은 그때는 아주 이렇게 치열하게 자기 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그냥 성철 스님처럼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은 일단은 강사 잡고 늘어지세요. 답안지 가지고 와서 내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보는가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확인하는 의미는 의미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낮은 의미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 시험을 봐서 내가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받아서 그 다음 텀에 공부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교정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정 그 통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부 밸런스 이 부분은 과목 선생님하고 상의하지 말고 저하고 하세요. 그거는 전체적인 공부 밸런스. 왜 그런가 하면 과목 선생님하고 상의하면은 그 과목만 이렇게 강조를 해요. 물론 그 말이 이제 틀린 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밸런스를 좀 잃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저하고 고민을 하시고 개별 과목은 강사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드린 자료를 조금 볼까요? 뭐 대략적으로 아는 내용들입니다. 아는 내용들인데 그래도 조금 제 입장에서 부탁드릴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첫 장, 뒷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1번에 보면은 이제 9시에 문을 닫아야 되니까요. 9시부터 9시까지 의무적으로 이런 부분인데 여는 시간은 7시에 여는 걸로 공지가 돼 있죠. 7시. 또 시험이 임박하면은 작년에는 5시 반에 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7시부터 9시까지 할 테니까요. 9시부터 9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 혹시라도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7시 오세요. 그때는. 그때 오시고 그 다음에 공부 시간을 돌아가서도 좀 연장시키고 이렇게 본인을 좀 몰아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몰아세울 때 모든 과목을 3개월 동안 전부 똑같은 강도로 몰아세우겠다 이렇게 기준 세우지 마시고, 예컨대 내가 민사법이 민소는 조금 하는데 민법이 좀 약하다 이렇게 하면 민법 할 때 몰아세우시고, 그 다음 민소 때는 조금 이렇게 본인의 릴렉스 기간을 조금 두십시오. 조금 늦추시고, 그 다음 민소 끝났다 상법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상법도 또 이렇게 밀어붙이시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형사법 중에 내가 형법은 좀 잘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때 쉬어야 되니까 이때는 또 쉴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그 전에 이렇게 약한 감을 몰아붙인다 이렇게 해서 1년 전체가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리듬을 좀 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무조건 로봇처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금방 지루함이 생겨요. 또 지치기도 하고 몸에 탈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탄력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 2번의 얘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70분 자습하고 20분 휴식하시고, 휴식할 때는 많이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이면서 밖에 나가서 휴식을 하십시오. 안에서 해도 되지만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휴식이 됩니다. 안에 공부하다가 이렇게 움직이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또 나가봤자 특별한 것도 없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 루틴을 이렇게 좀 정하세요. 70분 하고 20분 휴식할 때는 동네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상가들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이 걸으면은 그 걷는 그 거리 시간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몇 번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공부한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게 건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분 쉬는 동안에 학습실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 허용합니다. 말하는 거. 말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말은 하지 않으니까요. 주변에 말하는 부분이 내가 쉬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는 우리 학원 아닙니다. 그 쉬는 시간은 휴식권도 중요하지만은 휴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을 하면서 휴식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때는 시끄럽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교실이 좀 시끄러운 게 좋습니다.
공부할 때는 또 조용해지고 이렇게 해서 절대로 이제 고립된 분위기가 있거나 또 스스로 고립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학원이 조치를 좀 취해드릴 겁니다. 학원 다니면서 제일 이제 힘든 것들이 심리적으로 얼굴은 아는데 아는 척 안 하고 이렇게 다니면은 그거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교류하는 그 소통하는 기회를 조금 스터디를 통해서나 아니면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회식을 통해서나 이렇게 교류를 좀 해드릴 테니까 오픈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뭐 직업이 성격이 이렇게 오픈해서 살달라게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것도 공부할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고립돼서 뭐 입을 다물고 공부를 한다, 독하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을 굳힌다 이런 부분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즐겁게 쉴 때는 되게 즐겁고 공부할 때는 치열하게 이렇게 리듬을 좀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일일 학습 진도는 학원은 이제 그 강의 진도로 정해지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진도로 정해지니까요. 그거는 뭐 저절로 이렇게 확보될 것이고 4번입니다.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객관식 사례 또는 뭐 선생님에 따라 기록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 강의 이렇게 진도표를 보면은 나오니까요. 혹시라도 모의고사 횟수가 적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 요청하거나 선생님한테 요청을 좀 하십시오. 한 2번 정도 더 늘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저희들을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니까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동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모의고사 뭐 채점, 첨삭, 강평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실강의에 별도 강의가 필요하면은 학원에 이렇게 사이트 보시고 동영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동영상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지원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다만 하루에 여러 과목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진행되는 과목만 집중하는 게 제가 볼 때 낫지 않을까. 또는 지원받는 동영상도 지원되는 강의를 진행되는 강의 부분을 내가 더 이렇게 어드밴스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고 근데 지금 이제 민사법 하는데 형사법까지 하겠다 이런 건 지금은 오바입니다. 지금은 오바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모의고사 결과는 상위 30% 실명으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하고 가끔 실명으로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름이 거기에 본인 이름이 안 뜨니까 부담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거는 학원은 오랜 전통입니다. 오랜 전통이니까 그 부분은 열심히 해가지고 이름을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방향을 그쪽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의고사 이거 안 보는 겁니다. 우리 학원은 그겁니다. 시험을 안 보면 우리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꼭 보시고 그 다음 모의고사 안 보면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니까 결석 조퇴의 경우는 증빙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본인이 노는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검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은 조기에는 통제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없으므로 자신이 보던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부분인데 선생님에 따라 교재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 부분. 뭐 이관영 변호사가 원래 이제 기본서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아마 도움되는 그 교재가 나올 겁니다. 그 이태수 선생님은 원래 기본서가 있는 것이고 하니까 열심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2번에 타학원은 실강의를 수강할 수도 있는데 뭐 수강하겠습니까?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 13번 설명드렸고 그 다음 사용기간입니다. 공지되는 뭐 일자까지인데 요 학습관에 대해서 조금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학습관이 저기 있는 K2 학습관입니다. K2 학습관. 이거 보면은 K2 학습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임시적으로 한 2달 이렇게 써볼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기에 쓰는 것이 대단히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면 여기를 계속 쓸 수는 있는데 불편한 점은 뭔가 하면은 여기는 5급생들이 또 7, 8층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섞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저 K2가는 우리만 이제 독자 건물입니다. 독자 건물이니까 일단 원칙으로는 저쪽으로 5급 시험이 3월 6일 날 끝나니까요. 그 기간이 끝나면은 옮기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내에 뭐 짐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옮겨 놓지 마시고 공부할 때 옮겨 놓는 걸 제가 이제 통제하자 부담을 드리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책이 많으면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돼요. 이게 저것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담이 되니까 그냥 반대로 민법이 진행되면 민법 책만 이렇게 갖다 놓으십시오. 갖다 놓으시고 민법 책 열심히 해가지고 민법이 끝나면 그 책은 그대로 두세요. 책꽂이에. 그때는 마음이 반대로 될 겁니다. 저걸 내가 했구나. 뿌듯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이 미진하다. 뭐 이런 생각이 반대로 들 수는 있겠어요. 어쨌든 책꽂이가 이렇게 책이 많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기본서나 문제집 하나 이 정도 있으면 충분합니다. 책장이 이렇게 복잡하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 학생이 정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안해서
많이 이렇게 짐을 들고 다니지는 마십시오. 그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 커리큘럼입니다. 이거는 상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것이고, 그 하루 일정을 보십시오. 일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9시까지고, 그 시간표는 이제 뭐 다 이렇게 공지된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거 보면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게 이제 80분 정도 주어지죠. 80분 정도 주어지면은 이 시간은 충분히 활용을 하십시오. 혹시 이제 그 너무 의욕이 과해가지고 밥을 빨리 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는데, 그게 전체로 볼 때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식사 빨리 끝났다 이렇게 하면 산책을 이렇게 충분히 하세요. 산책 충분히 하시고, 본인이 아니면은 이 원룸이 주변에 가깝다 이렇게 하면은 잠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밥 빨리 먹고 이렇게 오면은 그 피로가 이렇게 내장 쪽으로 이렇게 가중이 됩니다. 가중이 되면 정작 공부 시간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잘 이렇게 집중도가 형성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 치열하게 하고 쉬는 시간은 완전히 쉬고 이렇게 리듬을 잡아가야 돼요. 그 다음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도 충분히 맛있게 이렇게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 가끔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그 좋은 음식을 먹으십시오. 학생들한테 또 이렇게 하기에는 좀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유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또는 여유가 되지 않으면 또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둬서 평소 먹는 음식보다 조금 더 좋은 음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먹으면 그래도 코시 공부할 때는 그게 제일 즐겁지 않습니까? 맛있는 걸 먹는다 이게 제일 즐거우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하루 고생했다 이렇게 하면 보상을 좀 주십시오. 보상을 주시고, 대신에 보상 주는 방법이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서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뭐 그 컴퓨터를 통해서 뭐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그거는 보상이 아니고 망치는 겁니다. 그건 다른 자극을 두뇌에 자꾸 주는 거니까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대 뭐 그런 것 말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쪽으로, 아니면 아주 이렇게 말해서 편안한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하고 차를 한잔 하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공부가 잘 됐다 이렇게 하면 본인한테 보상 주는 시간, 이런 걸 식사 시간이나 아니면 과정이 마친 다음에 준다면은 그 앞으로 생활이 훨씬 더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고생하는 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뻐할 사람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신을 이렇게 돌보고, 그 다음에 소중하고 이렇게 자꾸 감싸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저도 이렇게 일하다가 뭐 힘들면 가끔 거울 보고, 야 오늘 고생했다, 오늘 좀 파이팅 하자 이렇게 거울 보고 웃으면 그래도 에너지가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은 더더욱더 그런 본인만의 관리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되게 힘들 거예요.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또 그렇게 또 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밑에 글줄을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 토요일은 6시 끝나고 일요일은 자습하시면 됩니다. 일요일은 공부가 더 필요하다 하면 자습하시고, 근데 되도록이면은 토요일 날까지 해서 후회 없도록 하세요. 후회 없도록. 일요일 날까지 공부하다 보면 나 죽겠다, 토요일까지만 해도 이거 미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낫고, 근데 혹시 과목이 약한 과목이다 이렇게 하면은 일요일도 일부는 내가 떼가지고 좀 달려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좀 세우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은 헬스해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1시간 이내 부분인데요. 1시간 이내가 한 타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가서 쉬는 시간에 오십시오. 쉬는 시간에 가서 쉬는 시간에. 중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뭐 헬스 가방 이렇게 챙겨가지고 뿜뿜하면서 가면은 주변에 방해되니까요. 쉬는 시간에 갔다 쉬는 시간에 그렇게 오면은 뭐 70분 하고 앞뒤로 20분 더 하면은 110분 정도 헬스 하면은 너무 과하죠. 뭐 운동선수 될 것 같아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몸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만드는 쪽으로 하시고, 음식물 반입은 안 되죠. 옛날에 보니까 뭐 마음이 급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뭐 저 김밥을 먹는 학생이 있었고, 그다음 햄버거를 먹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냄새가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음료수 뭐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보십시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출입문을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게 애들처럼 뭐 통제하냐 이렇게 하지만 성인이 통제받으면 더 효과가 큽니다. 성인은 통제가 이제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되겠죠. 자율적 통제도 있고, 자율적 통제가 계속해서 같은 강도로 유지가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보완적 측면으로 타율적 통제가 있으면은, 애들은 무조건 타율적 통제를 해야 되지만 성인은 그 두 개가 합쳐지는 거니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밖으로 나갈 때는 공부할 책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학습 시간, 통제되는 시간에 못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면은 그 학습 시간 종료 20분 전엔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뭐 좀 빨리 나가려고 10분이 있으면 끝나는데 5분 전에 빨리 나가려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공부 이제 마치는 그 시간에 집중도가 높아질 때입니다. 높아질 때인데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시간에 로스가 많은 겁니다. 휴대폰 보관함에 이제 보관을 하시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쓰시고 이거는 좀 주의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흡연석을 따로 마련할 겁니다. 파악이 되면은 그 흡연자는 흡연석에 착석을 해두시고 흡연은 뭐 옥상이나 뭐 이렇게 길에 나가서 지금 요 건물은 옥상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밑에 바닥 이제 밑에 내려가서 해야 될 거예요. 밑에 내려가서 하는데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안 되죠. 거기 22일부터 이렇게 되든가 그렇습니다. 좀 불편함은 있겠지만 조금 감수를 해주시고요. 근데 흡연하는 게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겁니다. 자리도 불편하고 이렇게 하면 이번 기회에 끊는 게 어때요? 한번 끊어보면은 그것도 본인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측면은 괜찮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담배 피우면 체력에 문제가 생기죠. 체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끊어본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온도 학생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뭐 덥다, 어떤 학생은 춥다 여러 가지 있는데 겨울철 기준으로 22도, 24도 이렇게 관리할 테니까요. 혹시 내가 추위를 탄다 이렇게 하면 창 쪽은 되도록 피하시고 안쪽으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 뭐 더위를 탄다 이렇게 하면 창 쪽으로 앉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예전에 보니까 창 쪽에 추위를 타는 학생이 앉아가지고 손이 시려워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이 맞추면 안이 뭐 완전히 여름 사우나처럼 되는 겁니다. 이제 며칠 이렇게 앉아 보십시오. 한 3일 정도.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주변 학생에 불편을 주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필기구를 이렇게 탁 넣는다든가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떤다든가 아니면 뭐 기지개를 뭐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타인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이 발생하면은 우리 총무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아니면 조교를 통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상호간에 이제 불편한 부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공통된 실패 원인인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 이제 극복하셔 온 거니까요. 크게 이제 뭐 개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1번, 2번 이런 부분이고 3번, 4번이 있습니다. 학원 강의 너무 들어도 그렇고 너무 배제도 그런데 지금은 들으십시오. 학원 강의는.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은 내용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내용을 채워야 할 때이고 또 이제 저런 뭐 개인적 사정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학교 다니면서 강의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듣는 강의가 효과적이고 실력 향상이 있었다면 여기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학원에서 진행되는 강의는 시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모의고사하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두는가 이걸 강의에서 많이 습득하니까 지금은 혼자 이렇게 학습실에 있으면은 지금은 공부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부 초기에는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고 시험 임박할수록 강의가 줄어가야 됩니다. 이게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반대로 많이 하죠. 시간이 많을 때 혼자 끙끙거리면서 하다가 실력이 마음대로 안 오르니까 시험 직전에 강의를 막 이것저것 이렇게 듣습니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강의를 하루 종일 들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강의는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실패 원인 중에 2번 보겠습니다. 학생끼리 모여 하는 스터디 이런 부분인데 이건 학원 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의 스터디를 이번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학원의 스터디를 해서 민사법 아마 이관영 선생이 조금 지도를 변호사가 이름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과제를 준다든가 방향을 정한다든가 이렇게 지도를 좀 할 겁니다.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 스터디는 학원에서는 권유사항인데 이번에는 전부 좀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학원 내에서 제일 좋지 않은 게 저는 고립되는 거라고 봐요. 고립되는 거. 되면은 혼자 힘듭니다. 혼자 힘드니까 이번에 스터디는 약간 반강제성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좀 조직을 하겠습니다. 그 1인 1조 6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적으면 또 하나 이탈해버리면은 예컨대 이탈이 뭐 장기적 이탈이 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결석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되면은 팀의 탄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최소한 5, 6명이 이렇게 조를 신청을 받아서 짜드릴 테니까 또는 여러분이 의견 표명을 좀 하십시오. 누구하고 같은 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거기에 맞게 해드리고 그렇게 같이 가는 게 오래 갈 수도 있고 훨씬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시험이 된 다음에도
또 그런 좋은 인연들이 필드에 나가서도 연결이 될 수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공부가 이렇게 학교에서 소외되다 보면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허물어야 됩니다. 허무시고 그냥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저 친구가 내보다 참 더 힘든데 내가 괜히 힘들어했네. 이렇게 서로 위로받는 부분도 있고 도움을 주고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꼭 스터디는 참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학원이 유도를 하고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대책 부분입니다. 대책 부분인데 3번입니다. 저는 그 뭐 1번, 2번, 4번도 있지만은 3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뭐 대부분 여러분도 알지만은 스스로도 판단할 겁니다. 괜찮은 학생들이 괜찮은 학생들. 괜찮은 또 좋은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과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같이 한다. 이 부분은 대단히 가치가 있고 시험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공부량에 대한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2번입니다. 모의고사 반드시 응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집하고 학습실 동선이 좀 최소화되는 게 좋습니다.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주말로 다 미루십시오. 뭐 다 동의되는 상황이죠. 식당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낭비 요소를 좀 줄여야 됩니다. 오로지 이렇게 공부에 집중. 그 다음 성적을 어떻게 올리는가 이렇게 집중하자면 불필요한 부분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뭐 이거는 설명드린 부분이고 7번을 이제 거듭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타인을 위한 여유 공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서로 도움이 돼요. 너무 예민하고 이렇게 되면은 공부 에너지가 그쪽으로 많이 빠지는 거죠. 빠지니까 본인이 제일 큰 피해자입니다. 본인이 제일 큰 피해자예요. 그래서 옆에 조금 부스럭거린다. 뭐 이렇게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나를 자극하고 도움을 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실천은 안 되겠죠. 이 정도 되면은 뭐 거의 뭐 불교로 치면 뭐 큰 스님, 성철 스님 정도 돼야 됩니다.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여유 공간이 조금 생기면은 훨씬 그 완충 작용을 하니까 본인한테 제일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벌점 제재 기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의고사 무임시가 제일 이렇게 벌점이 높습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원 내 불편사항, 뭐 건의사항에 대한 전달 방법입니다. 학원의 행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 쪽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보면은 팀장도 있고 팀원도 있고 우리 학원 전화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학원의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 그거는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 맞지 않은 글을 가끔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아주 이렇게 아주 극소수 학생들이 그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가게 되는가 하면은 1년 고생하면 내년에 변호사예요. 그거는 불평을 이렇게 제기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 의견을 들어서 또는 에러를 들어서 해결하는 입장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절차력이다, 자제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조금 필요합니다. 잘못하면은 익명 게시판 이렇게 하면은 함부로 글을 올리면은 외부에서 보는 부분 또 일부를 가지고 또 전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5급 학생들은 철이 없으니까요. 철이 없으니까 뭐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 수준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익명 게시판 사용은 저희들이 일단 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처 이렇게 있죠.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결을 해드립니다. 가끔 제가 바빠서 이렇게 답신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요즘 일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급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른 일 처리하다가 이렇게 깜빡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 번 더 보내시면은 통화든지 문자든지 아니면 직접 보든지 이렇게 꼭 대응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학원에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 출결 체크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자리 배정 기준입니다. 3일 동안은 이렇게 편하게 한번 왔다 갔다 이렇게 써보십시오. 수요일 날 최종 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출입구에 이렇게 좌석표가 붙을 겁니다. 앞에. 그럼 거기에 앉고 싶은 자리에 이름을 좀 쓰십시오. 이름을 좀 쓰시면은 나중에 그 앉고 싶은 자리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첨을 할 겁니다. 추첨을 하면은
추첨에 탈락하면은 남아있는 빈자리를 가야 되니까 약간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약간 양보하는 게. 그래서 뭐 자리라는 것이 편차가 뭐 100이고 0이고 이런 자리는 아니니까요. 작년에도 해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뭐 기대대로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한 70%, 80% 마음에 드는 자리 있으면은 거기에 만족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적어두면은 학생들이 그 이름을 보고 이렇게 서로 양보해서 뭐 추첨까지 가는 경우가 오히려 흔치 않은 경우였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꼭 앉아야 되는 자리가 있으면은 그렇게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리를 비울 때는 자리 비움 확인증이라는 부분이 이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줄 겁니다. 그 자리를 비울 때는 2개를 내야 됩니다. 하나는 출석 면제 신청서를 하나 내주시고, 그 다음에 자리 비움 확인증이다 이렇게 해서 빨간 이렇게 코팅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코팅한 거 있으면 거기다 사유를 적어 두시고 기간 뭐 이런 부분을 적어 두시고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일종의 이제 같은 팀워크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옆에 친구가 없으면은 고시 공부할 때는 엄청 궁금해요. 얘가 어디 갔을까? 언제 오지? 엄청 궁금합니다. 무슨 일일까? 우리가 뭐 이 공간에 관심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관심사가 대단히 큰 관심사가 돼버리니까 내가 병원에 간다. 내가 뭐 헬스하러 간다. 아니면 내가 다른 강의를 듣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고 학원에도 충분히 정보를 알려줘야 우리가 이제 관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혹시 뭐 설명의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질문사항. 없으면은 제가 앞에 잠깐 있을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시면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여기가 43석 정도인데 지금 접수되는 속도로 봐서는 금방 여기는 찰 것 같아요. 차면은 또 아래쪽에 위쪽에 또 있으니까요. 그때 공간을 또 마련하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은 이 공간 안에서 자리를 정하는 쪽으로 1차적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추가 공간이 이제 마련되면은 그쪽으로 또 이동을 학생들은 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터디 할 때 스터디하는 장소는 요 위층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 2칸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렇게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스터디는 일단 구성하는데 뭐 2, 3일 이렇게 걸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데는 오늘이 월요일이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한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 이렇게 확정해 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되, 스터디는 지금 3개월 동안은 민사법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공법 스터디 한다 이건 최고로 나쁩니다. 그건 나중에 저한테 맡기시고 민사법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사실은 민사법이 뭐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게 90%입니다. 90%니까 그것만 잡으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이죠. 민사법 위주가 아니라 온리 민사법으로 스터디를 지금 하는 게 맞고, 민사법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하면은 한 뭐 6개월 했더니만 민사법이 이제는 도가 텄다 이렇게 하면 그때 형사법으로 가도 늦지 않으니까요.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설명에 OT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